안녕하십니까. 자, 인사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또 만났습니다, 우리 허영디 위원장님. 자주 만났죠? 또 만나는 게 아니라. 또 만나면 좋지 않습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오늘 주제는 우리 기자들이 수다.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예. 상당히 솔직히 제주 넘어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불꽃축제. 이게 논란이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주 들불축제가 내년 2024년도 개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이번 결정 내린 행정시장님에 대한 권한에 대한 이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찬성 측에서는 이번을 기회로 생태환경적 축제를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반대 측에서는 그 도민의 의사를 상당히 무시한 한마디 졸속행정이다. 그리고 시장의 무능력과 독단이라는 주장이 뭐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같은 당에 계시죠? 고태민 의원님. 예. 고태민 의원님이 지금 홀단신으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계시는데, 그 최근 불거진 들꽃축제 폐지에 관련해서 도당 입장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당 소속 고태민 의원께서 아마 지역군가요? 들불축제 개최 장소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도의회에서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주셔서 우리 도민사회로 이게 폐지 여부에 대한 논쟁을 이끌어내서 상당히 들불축제 방향에 대한 우리 고민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당의 입장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들불축제가 제가 알기로는 97년부터 쭉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다 돼가는 축제를 느닷없이 원탁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시장이 독단적인 판단인지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판단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도민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렇고요. 앞으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원탁회의 과정, 즉 의사결정,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부적절하다. 원탁회의에는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게 들불축제, 이 도민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들불축제 폐지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되게 궁금해하시니까 오늘 위원장님께서 이 들불축제 폐지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짚어주십시오. 일단 우리 수기형 정책개발 청구조례, 명칭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하도 길어서 그에 근거해서 원탁회의 우리한테 오해하지 마라 진짜. 여보세요? 도당으로 알아. 나 유튜브 찍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도당사로 오라고. 죄송합니다. 진짜 비행기 모드. 아니 그냥 무음만 오시면 돼요. 자, 어디까지 다시 어디 있잖아요. 알았어. 시작하면 내가 이해갈게. 다시 시작합니다. 3, 2, 1. 강병삼 시장이 의사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원탁회의라는 이른바 수기형 조사를 수기형 조사, 공론조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네. 수기형 조사를 거쳤는데 그 원탁회의가 이렇게 구성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민 참여단을 200여 명 모집하고, 운영위원회는 그게 별도입니다. 모집해서 거기서 들불 축제의 장단점에 관한, 문제점에 관한 기초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200명이 도민들이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 결과가 대충 찬성이 50%,
반대가 약 30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일단 들풀 축제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권고안에서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권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탁회의에서는 들풀 축제를 하느냐 마느냐 요 부분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존폐 여부를 두고. 예, 그렇죠. 일단 그 존폐가 중심이 되고요.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이냐의 부분적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존폐 여부의 결정을 위한 원탁회의인데, 그럼 원탁회의 결정, 일단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탁회의를 하면 거기 운영위원회를 각기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뭐 14분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원탁회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를 결정해서 한 다음에 그 참여단을 모집해서 그 참여단이 의견을 반영해서 그걸 그 참여단 의견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권고안을 만들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권고안을 만드는 거는 운영위원회 14명이 운영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14분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도출하려면 원탁회의에 도민 참여단으로 참여한 200명이 참여단에 대한 찬반 비율을 놓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번 원탁회의 권고안에 보면 도민 참여단이 투표 결과는 찬성이 50% 이상 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로에 관한 이유 설명 없이 그냥 우리는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 폐지 쪽으로 가는 권고안을 도출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원탁회의를 운영하는 그 기초적인 개념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 뜻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애초부터 결론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조금 앞단계로 넘어가서 원탁회의 구성을 보면 200명이 도민 참여단을 모집했다고 하는데, 이때 모집할 때는 연령별, 성별, 가급적이면 직업별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골고루 직역에 따라서 남녀에 따른 의견, 그 다음에 연령대에 따른 의견을 골고루 배분해서 참여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60세 이상이 거의 과반수 가까이 포함시켜버린 그런 도민 참여단을 구성했다. 그 반면에 20대, 30대는 거의 뭐 몇 분 안 모시고 이렇게 도민 참여단을 구성해놓고 원탁회의 운영위원장이 변명하기를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애초에 원탁회의를 안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면 되지. 원탁회의라 해서 도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해놓고 원탁회의 구성을 취지에 맞지 않게 구성을 해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도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원래 승희영 원탁회의 공정한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도민 참여단을 선정을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 성별, 연령별 균형 있게 참여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 조건의 한계 때문에 모집이 어려워서 애초 계획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구성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끌고 갔다. 원탁회의 위원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걸 해석하면 우리 원탁회의는 무효입니다 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이 결과를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이렇게 문제 있는 원탁회의 결과를 받아서 폐지하겠다, 도민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좀 되게 뭔가 성급
성급하게 이루어져. 성급한 게 아니라 이건 무능이죠, 무능. 원탁회의를 운영하는 사람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고, 강병상 시장도 그 원탁회의가 이렇게 운영된 걸 알았으면 그 결론에 따른 공고안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원탁회의 무용론이네요, 완전히. 무효죠. 원탁회의가 무효. 없는 거나 똑같다. 무용이 아니고 무효다. 원탁회의는 무효다. 그래서 다시 공론조사를 해라. 정상적으로. 이번 조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결론은. 그다음 두 번째는 원탁회의가 맞다 하더라도 원탁회의 결론에 따른 권고안을 내지 않고 반대의 권고안을 냈고, 이 반대의 권고안을 수용한 강병삼 시장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요 정도 사안이 되면 시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오영훈 도지사는 시장을 교체해야 된다. 이것이 책임 행정의 원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일각에서는 오영훈 지사의 의견을 그대로 강병삼 시장이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이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 결론을 내기 전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들불 축제를 폐지하려고 했을까? 원탁회의가 이렇게 엉터리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무비판적으로 시장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하면 도지사가, 만약에 도지사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시장 독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의견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영훈 지사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병상 시장이 물러나는 거. 그거는 정치적 책임이나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공동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실행은 주체가 지휘감독권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잘못했다라기보다도 시장이 무조건 부당한 의견을 따랐기 때문에 시장 책임이 더 크다. 그래서 시장은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책임지면 얼른 바꿔야 도민들이 좀 더 이제는 제대로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일단 논란 해소위에서 잠깐만요. 한 말씀 더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게 왜 들불 축제를 권고안을 받았냐면, 폐지하겠다고 제가 추론하자면 의사결정고가 들풀 축제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원탁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답을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뭐 답정 이런 거는 잘 안 씁니다만, 답을 정해놓고 원탁회의를 했기 때문에 원탁회의 구성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원탁회의 결론을 내에 있어서 원탁회의 참여단의 의견과 정반대되는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을 보면 최고 책임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겠냐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러면 왜 폐지하겠다고 생각을 했느냐?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네, 왜 폐지?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 났죠. 뭐 강원도 산불 났죠. 뭐 이런 사회적 재난이 쭉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들불 축제하다가 산불 나면 어떡하지? 누가 책임지지? 공무원이 무사한 일이 숨어 여기에 끼어들어서 들불 축제를 네. 폐지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냈다. 들불 축제 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산불을 번질까 봐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무사한 일의 대표적 사례 또는 소국 행정의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장은 이거에 대해서 행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이것이 도민들이, 상식 있는 도민들이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갈등 같은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귀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
합리적 정책 결정을 해야 되겠죠. 합리적 결정은 다시 원탁회의나 뭐 그러니까 일단 존속을 조정이 전제 결론 나기 전까지 존속하면서 도민들이 진정한 뜻을 묻는 방법은 원탁회의가 아니라 그때 가장 적절한 방법이 수기형 공론조사라고. 제가 위원장을 해본 수기형 공론조사를 통해서 도민들이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폐지 여부를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제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반대쪽 그러니까 그 들풀축제 문제점 제기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문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산불 화재 위험성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공고안에 나타난 것 같이 뭐 생태적 가치 보전 이런 문제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원래 이게 무슨 곶자왈을 태우거나 큰 숲을 태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잔디를 태우면 이게 금방 두세 달 사이에 또 새로운 생물종 다양성이 여기서 발휘된다고 하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생명체 보존 이렇게 권고안에 나와 있던데 그거는 조금 상식과 벗어난 논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숨은 뜻은 산불 방지, 산불 위험성인데 산불 위험성에서는 우리가 안전 조치를 좀 더 강화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26년인가 27년 됐죠. 지금 26년 이어져 오는 동안도 산불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이제 와서 산불 피해가 생기겠느냐 이 말이야. 그거 탄소 배출로 이런 운운하는데 그것도 좀 제가 미세먼지 때문에 라면 이해가 가겠지만은 이게 잔디나 산에다가 일부 불을 태우는 데 있어서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더 유해한 거지 뭐 이산화탄소 발생률을 논한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각종 미세먼지 나오거든요. 연기와 재로 인해서 이걸 합리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면 될 일이지. 여기서 보면 뭐 탄소 배출이라는 등 기후 변화 거기 오름 절반 정도 태우는데 무슨 기후 변화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거창하게 그걸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갖다 붙인 것을 보면은 어차피 폐지해야 된다는 행정의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들불축제 폐지 관련해 논란에 무능한 행정이라고 했는데 정치적인 어떤 의도는 없어 보입니까? 정치적 전문가로서. 뭐 정치적 의도라기보다는 안전에 대한 공무원들이 책임 돌아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안일한 의식에서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보고요. 요걸 무슨 정치적으로 특별히 이득을 얻을 거는 없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이렇게 강원도 산불 일어난 당시가 우리도 들불축제를 앞두고 있던 비슷한 시기였었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행정 입장에서는 다른 지자체는 산불로 인해서 사실 엄청나게 그 마을 주민들이 시리를 겪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없는 불을 내서까지 이렇게 축제를 해야 됐을까 요런 물음표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애초부터 그런 위험성 이제야 그런 산불 위험성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과거부터 쭉 우리 그런 위험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방차를 배치한다는 방화선을 넓게 구축한다는 등으로 해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강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20몇 년 동안 아무런 탈 없이 이어져 왔는데 강원도 산불이 들불축제 때문에 났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전신주에서 전기 합선으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이것을 비교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들불축제 귀찮으니까 하기 싫다 이런 거밖에 안 돼요. 한마디 묻겠습니다. 고태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산불 방지 것 때문에 위험하다 했고 2월 아니면 추석 그쯤은 그 시기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산불 위험성을 낮춘다는 측면에서만 고려하자면, 강풍이 가급적 자주 불지 않는 시기를 선택하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우리 건조 또 낙엽으로 인해서 3월 달까지는 항상 산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연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고려할 요소로는 제주도는 바람이 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강 돌풍에 의한 불씨가 날려서 인근에 화재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를 고민하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끊임없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강병삼 시장의 의지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25일이죠? 25일 날 그 간부회의에서 들불축제 이름은 그대로 가겠다. 그 대신 뭐 새로운 영역도 하지 않겠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우리가 부서 내에서, 그러니까 제주시청이 자체로 개발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가시겠나요? 앞뒤가 강병삼 시장이 하는 말은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은 잠깐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폐지하겠다는 의견도 시민들이 의견을 제대로 수렴을 못 해놓고 무슨 바꾸는 걸 전제로 해서 뭐 새로운 콘텐츠에 관한 시민들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보면 그 앞뒤가 맞는 겁니까? 일단 폐지할 것이 아마 폐지하지 말라는 의견이 맞는데 그건 도외시하고 다른 콘텐츠를 뭘 개발할 것인가를 시민들한테 다시 묻는다는 거는 그거는 시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도 이거 봤을 때 그냥 어쨌든 들불축제는 어찌 블록해는 폐지 수순으로 강력하게 끝까지 밀고 가는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저희 당에서도 뭐 법적인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예. 뭐 폐지 부당성을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도 있고요. 행정의 부당성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 상인들을 원고로 내세워서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논란을 자초할 게 아니라 제가 무슨 제주시장이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말로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도 합리적인 행정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서 말씀드리기 거니까 시장이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가면 저희 고태면 우리 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 가만히 그걸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거는 바라만 보고 앉아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위원장님 끝으로 지금 어쨌든 행정시에서는 들불축제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위원장님이나 뭐 많은 분들의 생각은 이거를 좀 제대로 가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신데요. 앞으로 그럼 이 들불축제와 관련해서 뭐 행보라기 하는 게 웃기지만 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짤막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거 전제적으로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 단순한 들불 축제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들불 축제라면 들불 축제 기간에 한정된 이해관계를 논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벗어나서 관광 행사라고 한다면 1년 내내 이 효과로 인해서 관광산업 발전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어요. 들불 축제하는 장소가. 들불 축제하는 기간 외에도 관광객들이 여기가 들불 축제 장소다 하면서 그 오름을 보러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우리 도민들이 얻는 부가가치, 수입,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이런 것 엄청납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시장이 이걸 폐지한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막아야 되겠지요. 우리 고태민 의원, 자랑스러운 고태민 의원도 그런 생각일 겁니다, 아마.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 유발 효과에 대한 아무도 이 접근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비판하는 성명도 여러 개 봤지만은, 이거 엄청난 관광 명소입니다, 지금. 들법주에.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도민 여러분이나 독자분들께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 자원을 또는 콘텐츠를 새로 개발하는 게 우리 제주도 도민들이 생활과 직결될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광 콘텐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들불 축제를 시장과 도지사의 일반적 또는 독단적 결정에 의해서 도민 의견을 무시하고 하는 행태는 진짜 이게 이제는 그만 해야 될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도 앞장서서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들풀 축제가 유지될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숙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발전하려면 관광산업이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명제입니다. 제발 없애지 않는데 들풀 축제를 유지하는데 도민들이 힘을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